안녕하세요. KSUG 회장 김홍기입니다. 긴 설 연휴가 지나고 맞이하는 올해 두 번째 패널 토크이자 12번째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덕분으로 잘 정착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5.4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규모도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몰랐다는 것도 그렇고 이로 인해서 회사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공기업에서도 발생하는 걸 보고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도 있나 생각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최근 이슈에 맞추어서 정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특출난 전문가 세 분도 모셨습니다. 전문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유익한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월 패널 토크는 부정한 자금 유출 등 리스크 관리를 통한 부정 방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진행됩니다. 먼저 KSUG 패널 토크는 행사장 입장 시 체열, 손소독제 사용, 좌석 간 거리 두기 및 아크릴판 설치 등을 시행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촬영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는 웹캐시, SAP, KPMG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실시간 Q&A로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실시간 질문은 사전에 주신 질문과 함께 Q&A 시간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웹캐시 고건영 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2B 핀테크 전문기업 웹캐시 고건영 상무입니다. 네, 두 번째로 SAP 문지혜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에서 거버넌스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 GRC 제품군을 맡고 있는 문지혜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PMG 이혜령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PMG 매니지먼트 컨설팅 서비스 본부 이혜령입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질문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내용은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을 드리며 Q&A 시간에 최대한 반영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답변되지 못한 질문은 추후 KSUG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최근 기업에서 횡령 등 여러 불미스러운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어떤 허점이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금 리스크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형 솔루션을 보유 중인 웹캐시와 SAP, 그리고 프로세스 노하우와 구현 경험이 있는 KPMG 전문가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시스템 연동을 통한 자금 횡령 사고 예방 방안이라는 주제로 웹캐시 고건영 상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의 자금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해서 ERP, 즉 SAP와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연동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자금 횡령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당 기업의 세부적인 업무 환경이나 시스템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사에 보도된 내용,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기업은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횡령 자금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그 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금 사고는 과거에도 매우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자금 횡령 사고들이며 저희가 자금 관리 솔루션을 보급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입니다. 대부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A재단의 경우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지출 업무를 하면서 지출 결의서를 위조한 사례였고, B공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출 결의서를 위조했고 잔액 증명서가 위조되면서 시제가 불일치한 사항을 오랫동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C기업 또한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영업점 오프라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관행이 있었고 원인행위와 지출행위의 분리가 미비했고 회계 시제와 실계좌 시제의 교차 검증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을 할 때도 체주 계좌에 대한 검증이 미미하다든지 계좌 거래 내역이 회계 전표에 반영되는 시점이 지연되거나 또는 전표 반영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은 근본적으로 자금 업무와 또는 자금 업무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ERP와 금융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브랜치 4.0이라는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은행, 증권사, 카드사, 국세청 등 금융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ERP 연계를 통해서 자금 업무를 자동화하고 자금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서 경영자의 안심 경영을 위해 안심자금 브리핑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능별로 어떻게 자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 기능인 실시간 금융자산 관리입니다. 그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원화 계좌, 외화 계좌, B2B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그 내역이 내부 ERP 시스템으로 바로 반영이 되어야 자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실제 시제 기반의 자금 보고서를 경영진, 감사팀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업무를 함에 있어서 SAP ERP와 연계해서 대금 지급 업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AP에서 확정된 지급 내역을 자금팁은 수정 없이 예금주만 조회하고 안전하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SAP에서 확정된 지급 내역이라 함은 원인행위 부서가 확정한 지급 내역을 자금팀이 수정할 수 없게끔 하고 바로 계좌 검증을 거쳐서 지급 행위를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서는 모바일 안심 자금 보고서 기능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CEO나 CFO에게 모바일로 실제 시제 기반의 자금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진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금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이상거래 감지 알림이 있습니다. 최근 거래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래, 아주 큰 금액이 출금된다든지 지정된 계좌가 아닌 쪽으로 돈이 나간다든지 처음 보는 계좌인데 큰 금액이 나간다든지 하는 기존의 거래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래들을 탐지해서 관리자에게 모바일로 알림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브랜치 4.0은 이러한 실시간 금융 연동을 통해서 자금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웹캐시 고건영 상무 감사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오사 사건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금융 시스템과 연동 관점에서 자금 횡령의 사고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미 잘 만들어진 솔루션의 특징, 주요 구성 내용 및 활용 방안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시켜줄 내용은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KSUG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오늘 소개하지 못한 좋은 내용을 상세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자금관리 프로세스 중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SAP 문지혜 파트너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자금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내부 통제를 강화해 볼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전 점검 사항입니다. 지금 SAP ERP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금이체 프로세스와 이를 지원하는 IT 시스템입니다. 자금이체를 요청하거나 승인하는 프로그램이 실제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저희는 SAP 스탠다드 T코드를 통해서 해당 프로세스가 일원화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계좌 자금 이체 단계에서 송금 계좌를 변경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혹시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IT 시스템에서 블락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임직원의 급여가 아니라면 개인 계좌로의 송금이 최소화되어야 될 거고요. 걷어낼 수 없는 프로세스다라고 하신다면 보안 통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은행 계좌 잔고의 마스터 데이터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SAP 스탠다드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직무분리 영역입니다. AP 전표를 생성, 승인하거나 아니면 대금 지급 전표를 생성, 승인하는 업무, 그리고 자금의 이체를 요청, 승인하는 업무, 이 6가지의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생각하시기를 생성과 승인만 직무분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6가지 업무의 조합, 즉 8가지의 조합으로서 한 사람이 8가지의 조합의 업무 중에 하나를 2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오프라인상의 펀뱅킹 을 사용하시는 경우, 오프라인상의 지급 거래를 계속 유지하시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담당자가 보안 매치를 통해서 키값을 입력한 경우에만 자금 이체가 되도록 관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T 일반 통제 영역에서는 위변주에 취약한 CBO 테이블의 관리를 강화하시고요. 그리고 SAP 스탠다드 테이블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API에 대한 관리 강화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잘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비즈니스 환경상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솔루션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통제는 항상 위험과 수반되기 때문에 3중 방어 체계에 기반한 관리를 권장드리고요. 1차 일상 업무 레벨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솔루션이 트레저리 솔루션입니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은행 마스터의 관리를 강화하실 수 있고요. 자금 출납, 일별 계좌 잔고 관리와 더불어서 펀뱅킹 기능까지 스탠다드로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방어선에서는 우리가 개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만들어 놓은 통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자동화, 평가 지원하는 프로세스 컨트롤 솔루션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업무가 IT 환경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ID를 베이스로 한 직무 분리가 우리 회사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자동화할 수 있는 액세스 컨트롤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방어 라인에서는 실제로 부정의 소지가 높은 트랜잭션을 검출해서 이 부정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테그리티 스크리닝 BIS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4가지의 솔루션은 각각의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합, 연계된 기능 시나리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부 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기업에서 내부 통제 프로젝트는 참 예산을 받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으려면 무엇이 더 좋아지는가, ROI를 관점으로 해서 항상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럴 해저드나 임직원 부정, 위법 행위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서 회복할 수 없는 기업의 이미지 훼손까지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기업이 내부 통제에 대해서만은 유비무환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2022년에 만들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 파트너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ERP 구성 내용이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금관리 영역만 별도로 부각해서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일치, 직무 및 권한 분리 및 시스템 통제 등 기본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일상 업무에 대한 통제,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및 내부 감사의 3중 방어 체계를 기반으로 자금 관리 프로세스의 확실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실시간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Q&A 세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KPMG 이혜령 이사께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이런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회사들의 도입 배경,
그리고 관련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단계별 업무입니다. 회사에서는 수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그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솔루션을 적용한다든지 개발을 통해서 자동으로 예방 또는 적발 통제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원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시스템 적용이나 솔루션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위해 회사의 문서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뭐 규정이라든지 회사 내외부적으로 지적사항 같은 이제 문서를 검토를 하고 회사의 사고 사례라든지 업무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험했던 실제 운영 사례를 활용을 하고 업무 분장 진단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리스크 시나리오 목록이 도출될 거고 업무 분장 위배 리스트를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리스트 기반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제 1단계에서 선정된 리스트가 시나리오 리스트를 기반으로 실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 이상이 나타난 항목들을 리스트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나리오 결과물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시나리오별 분석 절차를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가 검증된 시나리오를 회사와 공유하고 확정하고 로직을 조금 더 정교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프로세스로 적용할 수도 있고 시스템화가 가능한 거를 이제 구별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제 시스템에 이제 적용을 하고 시나리오를 뭐 시스템 구축부터 뭐 테스트 안정화까지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했던 회사들의 이제 도입 배경을 보면은 제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분식이라든지 횡령 아니면 회사에 뭐 대규모 미결 채권 채무를 갖고 있다든지 해서 이상 징후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SAP를 도입 시에는 이제 권한이 잘 관리가 되다가 뭐 인사 이동이라든지 입퇴사가 반복이 되면서 업무 분장이 미비해지고 또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이제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 이런 이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강화된 외관법에 따라서 통제 수가 증가가 하게 되고 실제 테스트하는 절차 자체도 상세화되고 그래서 이를 운영하는 내부 통제 운영 평가 담당자는 그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이유로 도입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 수행했던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리스크 이제 시나리오를 도출했는데 시나리오별로는 물론 이제 상세한 내용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보시면 좀 그러니까 회사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두 번째 계좌 그 이슈의 두 번째 보시면 계좌번호 변경 업무 절차 누락이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는 협력업체 계좌를 변경하는데 아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협력업체 변경하는 그 업무와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 권한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로세스적으로는 당연히 협력업체의 중요한 정보를 변경할 경우 검토라든지 승인 프로세스를 수립을 했고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제 공용 아이디 사용이 좀 문제가 됐는데 중요한 권한에 대해서는 업무를 당연히 분리를 했고 추가적으로 공용 아이디에 대한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은 사실 회사에서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시스템을 감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상시 모니터링으로 분기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신 이혜령 이사 감사드립니다. 핫 이슈가 되었던 자금 횡령과 같은 건 이외에도 회사에는 전 영역에 걸쳐서 많은 유형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선정부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스템화 대상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면서 관리하는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리스크 도입 배경을 위한 여러 사례와 구체적인 실무 사례도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분 전문가들께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다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사전 질문 및 실시간 질문과 함께 다음 세션인 패널 토의 및 Q&A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Q&A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100% 다 사전에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생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예측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출발점은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도 잠깐 발표해 주었지만 이번에 크게 발생한 횡령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주된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웹캐시에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내부 통제 정책이나 ERP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자금 횡령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기업들의 자금관리 솔루션을 보급하면서 키포인트로 생각하는 부분은 자금 업무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이 반드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금융 정보가 지연, 누락, 변조 없이 회계 시스템이나 ERP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잘 지켜졌어도 앞서 봤던 여러 사례들이 최소한 조기에 발견되거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정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되더라도 바로 인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웹캐시와 SAP에 질문 드립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동일한 맥락이긴 한데 가장 저희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계좌에 대한 잔액과 거래 내역은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실시간으로 내부 회계 시스템하고 연동되어야지만 핵심적으로 자금 사고를 리스크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사전 질문을 통해서 구은자몽님도 리스크 식별이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 NWKSB0834님도 내부 컴플라이언스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진단과 관련된 프로세스도 포함되나요? 이런 유사한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일단 회사에는 자금 말고도 여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 과거 발생건을 분석하고 또한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여 리스크를 먼저 수립하고 예방책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시나리오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정 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지 SAP와 KPMG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과거 우리 회사에서 발생했던 부정 발생 건입니다. 그 발생 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사건들을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열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IT 시스템상에 어딘가에 누락이 없는지 미비점은 없는지 챙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직이 필요하시겠죠. 그 해당 업무를 사실은 맡고 계시는 조직이 이미 회사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업무들이 내부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KPMG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 영역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그 기본적인 뭐 전체 프로세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일단 시나리오 풀 기반으로 회사에서 중요하거나 고유하게 갖고 있는 통제 영역에 대한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종 시나리오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시나리오는 이제 시스템으로 구현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이리스크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우선을 적용하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이리스크 기준으로 먼저 적용을 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수행을 하고 하이리스크 외에서는 저희 이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프로세스를 잘 만들고 또 임직원들 교육도 잘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또 결과도 점검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리스크들이 대폭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의해서 함께 관리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과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는데요. 웹캐시와 KPMG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금관리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자금 업무 프로세스를 함께 잘 설계해서 자금관리를 했던 사례가 좀 떠오릅니다. 이 기업은 유통기업인데 사업부서의 모든 수납계좌는 자금운용 모계좌로만 자금이 이동 가능하게끔 은행 영업점의 입금계좌 지정을 설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는 자금이 이동할 수 없게끔 막았고요. 자금 모계좌에서는 용도별 지출계좌로만 자금이 흐르게끔 또한 은행하고 이야기해서 계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필요한 자금만큼만 자금 지출별, 용도별 지출계좌로 자금을 배정해주고 해당 지출계좌에서 자금이 집행되게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금 관리자는 자금 운용 모계좌만 잘 관리하면 어떤 자금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어떤 누락 없이 자금 현황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설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실 기업에서 부정이 발생하는 영역이 사실은 자금관리 영역에서만 발생하시는 건 아니죠. 구매, 회계, 판매, 영업 대부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부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AP가 제공하는 BIS 부정감지 솔루션에서는 100여 가지의 시나리오, 사전 정의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중 송장 처리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기업이 송장 처리, 구매 대금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송장 처리 과정에서도 대부분 송장을 오프라인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받으셔도 PDF 파일로 받으시고 그 입력값은 시스템에 사람이 입력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중 송장 처리된 건들을 BIS 솔루션에서 자동으로 감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업체 계좌 변경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보통은 공급업체 계좌가 변경됐을 때 단순 승인 통제를 넣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승인을 수행하시는 분도 이게 어떤 배경으로 승인이 요청되는지는 알 수 없이 그냥 승인 버튼만 누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급업체 계좌가 변경이 되면 이 변경된 계좌가 우리 회사의 임직원 계좌와는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는 않는지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일치하지 않아야 될 마스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와 비교하는 기능까지도 함께 시나리오로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에릭리 님도 작정하고 조작하고 부정을 하게 될 때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프로세스 통제가 함께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베스트 프랙티스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패널 토의를 통해서 그동안 리스크 관리 몇 번 다루었는데요. 오늘 이제 자금 관리라는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동 데이터와 재무 데이터 그리고 실제 실물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금도 기본은 똑같은 것 같아요. 회계장부와 자금 장부들 그리고 실제 돈이 들어가 있는 은행의 잔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 맞는다면 자금에 대한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권한관리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귀찮고
때로는 어렵다는 이유로 권한을 몰아주거나 심지어 어떤 회사 같은 경우 모든 권한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생기는데 이러한 우리가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모니터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누군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조심하게 되고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걸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 감지를 위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나리오의 유형 및 대표적인 사례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SAP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뭐 부정감지 사례는 제가 앞서서 몇 가지 이중송장과 공급체 계좌 변경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모니터링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임직원들이 어떤 부분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다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리액션을 받냐 안 받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리액션을 받으시면 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모든 임직원들이 대부분 빠르게 인지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메뉴에 들어갔을 때 노티피케이션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아닌데 트라이얼 해보시는 과정 자체를 줄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부정 관리를 위해서 그래도 프로세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뭐 예방이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보면 JY55님도 자금 리스크 관리 대안은 솔루션에 내장되어 있나요? 또한 기존 사용하는 솔루션에 추가 가능한지요? 이런 시스템 관련된 질문들이 실시간으로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특히 GRC 시스템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예방이나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예전에는 작은 영역의 경우는 스스로 개발해 사용했지만 이제 이런 리스크도 굉장히 빨라지는 경영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이 직접 개발해서 사용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발하고 신속히 업데이트해주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그 별도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한다면 예방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예방을 어느 정도나 커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우리 에키 씨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이제 일회적으로 구축을 하고 모든 어떤 사고나 어떤 위험성을 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무리한 주장일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자원관리 솔루션을 쓰는 기업이 한 8,000개 정도 되고 상장사 기준으로 상장사 중에서 한 35%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면 일회성 SI 개발로 이러한 솔루션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어떤 업그레이드나 내부 프로세스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이 많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새로운 계좌나 새로운 형태의 자금 업무 흐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솔루션 영역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 영역에 전문화된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게 그나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웹캐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에 사용하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기준으로 한 8,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스템에 구축할 수도 있지만 보다 쉬운 거는 기존에 발생했던 것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걸 통해 분석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기업이 혼자 한다면 한 개 기업의 사례 중심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8,000개 기업이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쌓여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장훈 님도 회사 자금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관리 체계와 방안이 먼저 수립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제가 얄궂게 직접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코스닥 상장사 횡령 사고는 세 분의 설명을 토대로 하면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웹캐 씨하고 SAP에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사고 원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고 단지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해보자면 먼저 보도 내용으로 보면 잔액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브랜치를 도입한 기업들은 페이퍼 잔액 증명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한 실제 잔액과 거래 내역을 근거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급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원인 행위와 지출 행위가 충분히 분리되고 지출 행위 자체에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예금주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었다면 최소한 사고를 막거나 발생을 했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으면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에서 우리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탑다운의 어나운스가 필요하시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 문화로 비즈니스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IT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IT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항상 쉽게 간과하시는 부분이 ITGC, 그러니까 전산 영역의 일반 통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스템을 굉장히 큰 ERP라든지 아니면 기타 레가시 시스템 하나를 도입하실 때에도 이 ITGC 영역에 대해서 해당 시스템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도입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금 관리 부분 외에도 회사에 좀 더 확대해 보면 많은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또 시스템을 구축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 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좀 웹캐 씨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SAP 발표자분께서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 제가 아까 모계자 운영을 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스템만으로 가능하지는 않고요. 이 시스템을 쓸 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좌를 몇 개를 만들 건가, 용도별로 계좌를 어떻게 분리할 건가, 이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리고 각 시스템에 대한 어떤 업무별 메뉴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고 승인 절차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기업이 해당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반드시 어떤 내부적인 컨설팅 절차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이러한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 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 수열기 님이 실시간 질문 주셨는데 데이터 암복화와 사용자 복합 인증과 같은 보안 기능 질문 주셨는데, 시스템 개발하는 웹캐 씨나 SAP 한 분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대한 암복화와나 암복화, 이게 암호하고 다시 이제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사용자 그 인증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체 인증들을 이제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적용하기도 하고 원타임 패스워드 카드를 적용하기도 하고 SMS 문자 인증 또는 지문 인증, 이런 생체 인증까지, 그거는 기업의 어떤 요구 사항에 따라서 기능별로 좀 적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패키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패키지 시스템에 덧붙여서 이제 커스터머 볼트온 CBO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레가시 시스템을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CBO나 레가시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시나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좀 이러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SAP하고 KPMG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솔루션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금관리 영역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RP와 함께 사용이 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CBO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내부 통제 솔루션으로
사용자 권한관리 영역에서는 당연히 CBO 프로그램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회사에서 직무분리가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의 통제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CBO 프로그램마다 아니면 CBO 프로세스마다 우리가 적용되는 통제들이 있다면 모두 한 번에 통제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물론 레가시 시스템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에 포함해서 통제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통제 평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IS 솔루션은 당연히 두말하지도 않고도요. 전사, 우리 회사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 시스템을 연계하고요. 만약에 외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외부 데이터까지 연계해서 기업에서 부정의 소지가 높은 트랜잭션 건을 검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질문들에 관심 있으신 분은 특이한 우리 그 참여자분이 있어요. 우리 단체 이름하고 똑같은 KS 유진님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그 ERP 연계와 벗어나는 프로세스의 경우 수작업이 필요한데 이 경우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요라고 해서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였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이런 또 관심이 많아요. 세 분 다 공이 이제 시나리오 만들고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셨더니 엄창희 님이 솔루션 적용 시에 최소에서 최대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회사의 규모도 다르고 회사의 복잡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넓게 주셨으니까 좀 넓게 답해 주시더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스템 구축 시의 도입 기간이나 필요 자원, 비용은 어떻게 될지 세 분에게 공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브랜치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브랜치 또는 인하우스 뱅크 이렇게 상품의 라인업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 상품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나 비용이 좀 다른데, 작게는 한 4주 정도면 보통 ERP 연계까지 해서 브랜치가 도입이 가능하고요. 좀 길게 걸리는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비용적으로는 한 1, 2천만 원에서 한 1억까지도 좀 레벨이 레인지가 좀 넓고요. 또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또 주거래 은행이 있으시다면 저희 웹캐시하고 제휴되어 있는 은행들을 통해서 도입을 하신다면 별도의 도입 비용 없이도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가지의 솔루션들을 우선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의 솔루션을 모두 지금 당장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내부 통제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솔루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을 도입할 때와 네 개의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각각 기간의 차이와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솔루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3개월 내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거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요. 물론 기업 규모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SAP로 문의 주시면 개별 기업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션을 구축하는 거랑 사전 단계를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사전 단계 같은 경우는 구축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추출하는 작업인데, 그거는 이제 약 2달 정도, 저희가 경험상 한 2달 정도 하고, 그 위에 솔루션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인하우스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 상이할 것 같아서 뭐 회사 정보를 주시면 저희도 그걸 맞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아무래도 SAP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별도의 시스템 주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SAP야 뭐 인베드 시키거나 뭐 연결성이 굉장히 쉬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웹캐시의 이제 제품들은 ERP 쓰고 있는 고객들의 경우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관리 시스템을 ERP 연계시키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을 심익현님도 주셨고, 또 뭐 수아님 같은 경우에는 웹캐시와 SAP의 기술적인 접점이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ERP 시스템을 쉽게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웹캐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연계한 ERP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SAP를 사용을 하고 있고, SAP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를 할 때도
기존에 만약에 펀뱅킹을 쓰고 계시다면 그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일부 계좌에 대한 어떤 연동 부분, 그러니까 입출 거래 내역만 전부 다 가져온다든지 B2B 계좌나 외화 계좌처럼 펌에서 잘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만 추가로 연계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충분히 유연하게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쭉 시스템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성과가 있느냐?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돈이 좀 들어갔더라도 부정이 발생 안 하는 게 베스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도입 성과나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좀 세 분한테 공유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발생할 수 있었는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으면 더 좋은 케이스겠죠. 아무튼 그런 사례를 좀 한번 세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 공공기관하고 구축을 했던 사례인데 그 기관은 전국 지사에서 이제 수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자금 사고가 발생했던 이유는 그 수납 계좌에서 담당자가 자금을 유용하고 메꿔놓고 유용하고 메꿔놓고 하는 행위가 꽤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제는 다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시스템을 구축했던 게 계좌에 입출 내역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무조건 자동으로 일단 전표는 발생을 하고 그 전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회계 시스템에서 확정을 짓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고, 두 번째는 전국 지사에서 발생하던 모든 자금 지급 업무를 다 없애고 자금 집행 업무를 중앙으로 집중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 내부 통제를 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도입 사례라고 하면 사실은 기업들이 SAP ERP를 사용하시면서도 어떤 항목이 직무분리가 되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프로그램이나 메뉴나 아니면 권한 오브젝트 레벨에서 분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유출 사고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직무분리가 되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분리를 위한 어떤 부분이 직무분리가 되어야 자금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 액세스 컨트롤의 룰셋을 통해서 직무분리 환경을 만드시고 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펀뱅킹 영역도 사실은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트레저리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SAP 스탠다드와 은행의 지급 거래를 연계하셔서 스탠다드 기능을 통해서 펀뱅킹 영역을 충분히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구현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은행 계좌별 잔고를 실제 회계전표로 연결해서 연동해서 바로 기능을 제공받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내부 통제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ERP 시스템과 연계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 점검 및 미비점 적시 적발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자동화 통제가 증가돼서 테스트에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이제 현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통제가 뭐 450개 중에 한 30% 정도를 상시 모니터링화하고 이제 향후도 지금 점차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현재 우리 회사는 ECC를 사용하고 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SAP에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의 솔루션은 지금 ECC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바로 도입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금관리 프로세스에 뭔가 미비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신다면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개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이제 S4HANA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S4HANA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 쉽게 할 수 있느냐? 아니, 또 S4HANA 도입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으냐?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들 많거든요. 웹PC하고 SAP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 브레이치나 인하우스 뱅크는 순서는 크게 무관하고요. 인하우스 뱅크 같은 경우는 S4HANA의 서드파티 솔루션으로 등록도 되어 있고 S4HANA와 연계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에 맞춰서 시점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조정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S4HANA 프로젝트 구축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구축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S4하나 구축과 꼭 같이 가시기를 권장드리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자금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꼭 S4에 함께 인베이드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빌드업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맞는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직무 분리를 위한 액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직무 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자금 관리 영역을 포함한 ERP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리를 위해서는 롤, 역할이 만들어질 때 직무 단위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S4하나와 꼭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시스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용에 대한 질문들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혁 수장님, 유지보수와 라이센스 등의 메인테넌스 관련 비용에 대한 확인 요청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오늘 여기서 답변 주셔도 좋고, 뭐 아니면 나중에 주셔도 좋은데, 뭐 간략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저희는 그냥 저희 그 홈페이지에 웹캐시 홈페이지 오시면 저희 자금관리 솔루션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입 비용이나 월 운영 비용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이 그냥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중요한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저희 KSUG 네, 홈페이지 한 번 더 올려주시죠. 네네. 네. 네,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입 라이센스와 구축 비용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 주실 부분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클라우드로 대부분의 제품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에 라이센스 비용 부담하시기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과금을 월별 과금으로 사용하시면서 전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사용하신다면 도입 비용을 좀 낮추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기업별 도입 금액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정확한 금액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내부 통제, 내부에게 관리 제도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될까? 이런 거 관심 많은데요. 좀 유저 이름이 좀 재밌기는 하지만 곰탱이님께서도 내부 통제 강화 방안 좀 얘기해 주셨는데, 자, 리스크 시나리오가 내부 통제 활동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SAP하고 KPMG에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리스크는 개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게 전사적 위험 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비즈니스 프로세스상 리스크던 아니면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던 그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실 수는 없어요. 리스크는 항상 고유 위험이 있고요. 그 고유 위험을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의 리스크로 줄이시려면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업무 절차 그리고 승인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이 대부분 통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기업에 만들어져 있는 인베이드 되어 있는 적용되어 있는 그 수많은 통제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바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항목으로 리스크 컨트롤 매트릭스 상에 올라가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통제 활동이 리스크 시나리오 일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통제 활동 및 이제 통제 테스트 주기에 맞춰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 준비 단계 시 리스크 시나리오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이 통제 활동 또는 통제 평가를 가름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설계나 구축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금 리스크 관리하는 솔루션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내부 통제 기능이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사례가 있다면 함께 좀 설명을 웹캐시하고 SAP에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내부 통제의 관점은 아니고 다만 저희 자금관리 솔루션을 사용을 할 때 어떤 권한에 대한 분리, 이 계좌는 누가 쓸 수 있고 누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메뉴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어떤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지급 업무를 할 때 사용자별로 한도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적정 매체를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금관리 솔루션을 권한 내에서 잘 쓸 수 있게 하는 내부 통제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금 관리 영역에서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항목들이 혹시나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시켜드린 트레저리 솔루션에서 모두 다 기능을 엔드투엔드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항목들, 1차 방어 라인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항목들은 트레저리 솔루션에 이미 내부 통제, 필수적인 내부 통제 항목들이 인베이드 되어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항목들이 사실은 만들어져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통제는 만들어진 이후에 그 약속들이 잘 지켜졌는지를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모니터링은 저희 프로세스 컨트롤에서 연계해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SAP에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당장 주시는 것보다도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유저 입장이라도 규모가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계속 권한 관리를 뭐 다양하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가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는지는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추후에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태국 님도 저 같은 생각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제가 간단하게만 네. 답변 드리면요. 네. 사람을 더 뽑아서 직무분리 환경을 만들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솔루션을 사용하시면요. 사람을 더 뽑지 않고도요. 직무분리 환경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가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KSUG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많은 사람한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간이 몇 개 없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많은 사람이 또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시스템적으로 얘기했지만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이제 이체가 이루어지고 이런데 그럴 경우에 과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다면 또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WKC하고 SAP에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제가 경험했던 기업들은 오프라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해당 영업점에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업점이 그 해당 사업자 번호 치면 아예 그 영업점의 단말에 어떤 경고창이 나온다든지 하는 주거래 은행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오프라인 거래를 위한 인증 매체 인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오프라인상의 자금이체를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견 중소기업들에 가서 해당 업무를 좀 열어서 보면요. 보통 한 분이 보안 매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만 보안 매체에서 키값을 넣으시면 혼자서 자금이체를 수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2명 이상의 담당자가 보안 매체를 소지하시고 그 2명이 각각 키값을 입력했을 때에만 자금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잘 사용하지 않고 계신데요. 외국계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이 적용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은행에서 그 부분 신청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얇고 좀 질문 하나 드리면 2명이 공모하면 어떻게 되죠?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무분리가 깨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직무분리를 했음에도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공모입니다. 공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는 기업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자금 유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기업 임직원 대부분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이다라고 그 환경을 만드시는 기업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명이 공모하시면 사실 막기 힘들죠. 하지만 그 여러 명이 생각이 우리 회사에서는 어렵다라는 그 공통적인 인식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 하나의 프로세스로 점검하기보다는 유관의 프로세스로 다시 또 그걸 묶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자금 관련해 들은 용어가 펀뱅킹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펀뱅킹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뭐 이렇게 요약해서 한 2개만 질문을 드리면 펀뱅킹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자금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 차이는 무언지 WKC에 질문을 드리고 SAP에는 펀뱅킹은 보통 서드파티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 같던데 SAP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는지 좀 각각 질문에 대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브랜치라는 자금관리 솔루션 안에 펀뱅킹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펀뱅킹 기반이 아닌 자금관리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AP나 ERP에서 펀뱅킹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사용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금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펀뱅킹의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단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이 갑니다. 모든 계좌에 대한 입출 내역을 다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거래 건건이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 저희가 기업들을 만나보면 펀뱅킹을 지급 업무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일부 계좌에 대해서만 실시간 정보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브랜치를 도입을 하신다면 만약에 펀뱅킹을 도입을 하셨다면 펀뱅킹을 유지하고 브랜치를 통해서 펀뱅킹에서 지원하지 않는 계좌들 또는 뭐 해외 법인 계좌라든지 B2B 계좌라든지 그리고 또 펀뱅킹에서 공과금 납부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펀뱅킹 시스템에 보조 수단으로서 도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직 펀뱅킹도 도입하지 않았다면 브랜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임베디드 되어 있는 펀뱅킹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펀뱅킹 솔루션은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트레저리 솔루션 안에 하나의 기능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은행에 지급을 요청하는 것과 그리고 은행에서 지급 처리가 된 결과를 받아서 우리 회계전표로 생성하는 그 과정 전체를 이제 스탠다드를 통해서 구현해 보실 수 있고 해당 구현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고객사분들께서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처리하지 못한 질문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구축된 시스템의 구축, 절차, 앞서 수많이 얘기한 프로세스의 준수, 여부, 결과, 기업 문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회계감사하고 연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사례가 있는지 KPMG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방 관점에서 감사랑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가장 큰 게 전산감사 중에 이제 SOD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이라는 게 순간 시점을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이제 구축을 통해서 특정 시점이 아닌 특정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지만 제가 끝나면서 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질문을 소화를 많이 못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질문이 많은데 이 질문 드리면 좀 성의껏 답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세 분 약속 드릴 수 있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패널 토의 및 Q&A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질문 많이 주셨는데 시간 관리상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앞서 약속드린 대로 추후에 KSUG 홈페이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SUG 온라인 패널 토의도 다음 달부터는 2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KSUG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는 SAP 사용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며 더욱더 유익한 커뮤니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 후기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듣고 싶은 주제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KSUG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정말 많은 의견들 기탄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패널 토크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금요일 11일에 진행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막바지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3월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